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산불 화재 지역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또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선거법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산불 화재로 심각한 안동을 방문했죠. 1박 2일 동안 안동, 의성, 청송 등 경북 북부 지역을 돌면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다 이런 목적이라고 하지만 조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다 타버리고 이제서 뭐하러 왔느냐 이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왜 이리 오세요? 불 꺼야지요. 우리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불 지금 집하고 다 탔다고요. 아까 보셨더니 언니도 없어요. 지금 도와주면 뭐예요? 지금 늦게 와갖고 좀 일찍 와야지요. 괜찮아요. 또 오늘 청송에서는 사진 다 찍었으면 내 창고 지금 며칠째 불타고 있는데 같이 불 끌어가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느냐 그 말이었던 것이죠. 이재명은 그 사람을 째려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찌재명을 외치는 사람과 묶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소동이 계속되자 이재명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만할까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만한다고 누가 그렇게 답답해하지도 않을 텐데 마치 자기가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것을 무슨 굉장한 언전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과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날 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죠. 화가 나니까 언론 귀에 이어폰을 뽑으면서 그만해 약속을 안 지켜 예의가 없어 이러면서 이어폰을 생방송 중계 이어폰을 귀에 쏙 뽑아버렸죠. 그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당 야당도 구별 못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치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군인들을 더 투입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안동, 의성 그리고 청송을 사진 촬영 다 하셨으면은 지금 내 창고 불타고 있는데 불 좀 끌어가자. 여기 봐라. 불 좀 끌어가자. 지금도 불타고 있다. 불 끌어가자. 자, 다 정리되거든 합시다. 자, 다 됐어요? 지금 불타고 있다. 창고 안에 3일째 타고 있다. 3일째 불타고 있다. 3일째. 사진 찍고 불 좀 끌어가자. 불 좀 끌어가자. 여러분 정치에서 여러분으로 내 이야기 한다. 네. 3일째 불타고 있다. 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3일 자 그럼 저희가 하지 말까요?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저것도 자기들 나름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테니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합시다. 답답하니까 그러겠지요. 저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본인으로서야 도움되는 일을 찾는다고 하는 일이겠죠. 군 인력 지원이 약 500명 정도 되고 있다는데 500명 정도로는 매우 부족할 것 같고 대대적인 군 인력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은 이재명이 나타나자 들고 있던 옷으로 이재명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방탄복까지 차려입고 내려간 이재명 속으로 아마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재난지역에 이 타이밍에 가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니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럴 때
정치인이 방문하면 사실 현장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의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사고 직후에 정치인들은 현장 방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이처럼 지역에 내려가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완전히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마치 폐악질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제멋대로 지금 민주당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장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박찬대는 이번 주까지라고 시한까지 정해주면서 한대행을 강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물론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인용이 지금 무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민주당이 거의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이 계속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심지어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은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소추를, 그러니까 강요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몇 명까지 한다는데 제한은 없다. 국무위원이 반수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과반수가 지금 11명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돼야 이상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개의되는데 모두 탄핵시켜버리고 10명까지 10명 밑으로 국무위원을 만들어버리면 국무위원들 아예 국무회의가 중지돼 버리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국회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민의 이 같은 구상은 김어준이 SNS에 민주당의 마지막 카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과 일맥상통합니다. 김어준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어준은 어제 SNS에 문영배가 임기가 끝나는 내달 18일까지 시간을 끌어서 한덕수가 추가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내각 총탄핵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자기 임기가 끝나는 내달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가 되죠. 6인 체제가 됐을 때 한덕수 대행이 추가로 이제 문영배와 이미선의 후임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키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각을 총탄핵을 시켜버려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모두 탄핵으로 날아가 버리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주체가 없어지고 현재는 내각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탄핵 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서 특검 법안 및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김어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정면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주장이죠. 노정면이 국무위원 회의 정족수가 안 되게 모두 탄핵을 시켜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김용민이 따라서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전복 업무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탄핵안을 인용시킬 자신이 없는 문영배가 4월 18일 임기까지 끌고 가다가 퇴임해버리는 경우를 지금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각 총탄핵을 저지르고 보겠다는 그야말로 내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세 재판관의 이름을 실명을 붙여서 몰아붙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가 만류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앞다퉈서 강성 발언으로 이재명에게 충성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인데 탄핵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멘붕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당황해하는 것만 봐도 일각에서 지금 흘리고 있는 6대2 인용설이 얼마나 황당한 가짜뉴스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대2면 문영배는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고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눈만 뜨면 헌재에 빨리 탄핵안을 선고하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빨리,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탄핵안을 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